경상북도 깊은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 76세 이문수 씨는 오래된 고택 관리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 30년 가까이 그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죠. 문수 씨는 홀로 조용히 살아갔지만 그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오래된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한 여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오후 낯선 남자가 고택을 찾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의 40대 남자는 자신을 강태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 제 어머니가 살았던 집 맞죠? 문수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박지윤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문수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윤 씨의 아드님이군요. 태우는 고택 곳곳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 집에서 살았는지, 왜 저를 두고 떠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따라 도망쳤다고 했어요. 저를 버리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면서요. 문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주소가 적힌 낡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필체였어요. 태우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 고택의 주소가 적혀 있었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문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가 잠시 뒤 마루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죠. 그 이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듣고 싶습니다. 바람이 쓸고 지나가는 고택은 마치 과거의 시간을 다시 열어 보여주려는 듯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문수 씨는 길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윤 씨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인생은 참 고단했습니다. 30년 전 1995년 봄, 지윤은 어린 아들 태훈을 남겨두고 이 마을로 혼자 내려왔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친 것이었죠. 얼굴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문수 씨는 당시 45세, 고택 관리 일을 하며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자주 마주쳤고 둘은 자연스럽게 말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훈이 장작을 패다가 손을 다쳤을 때 문수 씨가 응급처치를 해주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죠. 아드님은 어디 계십니까? 문수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남편 아니 그 사람이 키우고 있어요. 왜 데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태훈이를 데려가려 하면 죽이겠다고 했어요. 절 죽이는 게 아니라 태훈이를요. 문수 씨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여러 번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부부싸움이라고 돌려보내졌어요. 그 사람은 밖에서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동네에서도 좋은 남편으로 통하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돈을 조금씩 모아서 태훈이만 안전하면 제가 혼자 견디다가 나중에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지우는 이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문수 씨는 묵묵히 그녀를 도왔습니다. 지붕을 고쳐주고
겨울이면 장작을 패주고 밤마다 혹시 누가 찾아올까 마을길을 돌며 지켰습니다. 둘 사이에는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조심스럽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연대감이었죠. 지우는 매주 목요일이면 마을 공중전화로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의 학교 앞 문방구 주인에게 부탁해둔 것이었어요. 태훈아, 엄마야. 엄마, 잘 지내니? 밥은 잘 먹고? 응. 엄마는 언제 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그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태훈의 아버지가 경계를 늦추기를, 안전하게 아들을 데려올 방법을 찾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태훈의 목소리는 변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는 나 싫어서 도망갔다고 했어. 아니야, 태훈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그럼 왜 안 와? 그 질문에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우는 문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태훈이가 저를 잊어가고 있어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태훈이는 제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수 씨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문수 씨까지 위험해질 순 없어요. 지우는 단호했습니다. 전 갔다 올게요. 태훈이를 데리고요. 아니면 최소한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지우는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문수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꼭 돌아오십시오. 돌아올게요. 우리 셋이서요.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3일 뒤 지훈의 남편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문수 씨가 고택 앞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남자는 지훈의 팔을 붙잡고 차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놔주시오. 문수 씨가 달려갔지만 남자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누군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요? 이 여자는 내 아내요. 지훈 씨, 지훈 씨. 지훈은 차창 너머로 문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과 공포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훈이를 부탁해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수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부부간의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스스로 남편과 함께 간 거라면서요? 아닙니다. 강제로 끌려간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문수 씨는 답답함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칠 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지훈, 서울 자택에서 추락사. 사고사로 처리됨. 문수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지훈 씨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문수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물었습니다. 사고사요? 추락사요? 경찰은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을 리 없어요. 당신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태훈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30년이 지났으니까요. 문수 씨는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나무 상자 하나. 이건 지훈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겁니다. 서울에 가기 전날 밤 제게 맡기며 말했어요.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언젠가 태훈이가 이곳을 찾을 거예요. 그때 이걸 전해주세요라고. 태훈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태훈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편지 한 장, 그리고 작은 은목걸이가 담겨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는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태훈에게 엄마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너와 함께 있지 못하겠구나. 태훈아, 엄마가 떠난 건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처음에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서운 사람이 되었지. 엄마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도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도망쳤어. 비겁한 선택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엄마는 내가 안전하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했어. 문수 씨는 좋은 분이야. 엄마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지. 만약 내가 이 고택을 찾는다면 문수 씨가 진실을 말해줄 거야. 엄마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것.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 미안해, 태훈아. 그리고 사랑해. 마이너스 엄마가. 태훈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30년간 쌓였던 오해와 분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30년간요. 문수 씨는 태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고 했어요. 저를 버리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태훈은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로 저를 키워준 것에 감사했죠. 하지만 이제 문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당신이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머니를. 그래도요. 지훈 씨는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증오 속에서가 아니라. 태훈은 문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간 여기 혼자 계셨습니까? 그래야 했습니다. 지훈 씨를 지키지 못한 게 평생 짐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알아요. 머리로는요. 하지만 마음은. 태훈은 문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어머니 곁에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문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태훈은 고택 뒤편 언덕으로 문수 씨를 따라갔습니다. 잡초 사이에 작은 비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서울에 묘가 있지만 지훈 씨가 사랑했던 건 이곳이니까요. 태훈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왔어요. 미안해요. 그는 가방에서 국화 한 다발을 꺼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태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문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집을 다시 고쳐도 될까요? 문수 씨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가 사랑했던 곳이잖아요. 그냥 무너지게 둘 순 없어요. 태훈은 고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제가 지킬 게 없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가족도 없고 오히려 이곳에 제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직장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태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문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후, 고택은 완전히 새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태훈과 문수 씨는 함께 지붕을 고치고 마루를 다시 깔고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고택은 이제 작은 게스트하우스가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쉬어가는 곳이었죠. 문수 씨는 여전히 고택을 지키고 있었고
태우는 마을과 서울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언덕 위 비석을 찾았습니다. 지훈 씨, 오늘 손님이 5팀이나 왔어요. 다들 이 집이 참 따뜻하다고 하더군요. 문수 씨가 말하면 태훈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요. 체험학습으로요. 엄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무들이 속삭이듯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문수 할아버지, 응? 제가 가족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문수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가 가장 기뻐할 거야. 그날 저녁 고택의 마당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이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 작은 비석은 이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